시장은 생애 최초는 80%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무주택자는 70% 대출 가능하시고 1주택자는 60%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출이 된다고 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털리죠. 영혼이 털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한 달에 원리금이 한 대략 계산해 보면 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 120에서 한 150 사이 요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고 좀 알뜰하게 살면 그 정도 받으시면 생활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걸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 한 5억에서 7억 정도까지는 접근하셔도 괜찮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5억에서 7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지 제가 구성역 반경 1km랑 2km 내에서 아파트 시세 한번 살펴볼게요. 1km 반경으로 했을 때 가장 핫했던 성호 샤인힐즈, 이 아파트가 지금 뭐 7억 후반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거래가 되고, 쪽으로는 구성초등학교, 서북 쪽으로는 성호 샤인힐즈, 그리고 성원 샹떼빌, 그리고 벽산 블루밍, 여기 연원마을 LG 아파트, 삼거마을. 그러면 그쪽 매가를 한번 볼까요? 성호 샤인힐즈는 매매가는 지금 84는 지금 네이버 시세는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7억 8,500, 7억 후반까지 나오고, 벌써 지금 이제 8억을 넘었네요. 요때 엄청나게 거래됐었어요. 2019년도에. 20년도까지 엄청 거래돼서 완전히 급상승이었죠. 그때는 5억도 안 했던 아파트예요, 여기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거래가 없어졌고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여기는 플랫폼 시티가 생기면 환경이 확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자들이 그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재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 구조도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구조라서, 그리고 동과 동이 되게 넓고요. 그래서 해가 다 잘 들어오고 쾌적한 단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2023년도 6월 하반기부터 조금씩 거래가 되기는 했네요. 7억, 8억 뭐 요 사이에 거래되다가 이제 2024년도 되면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7억 후반대. 여기는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들이 요 앞에 생겼고, 여기는 플랫폼 시티 지구기 때문에 요 주변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또 수지 생활권은 아니거든요. 수지 생활권은 아니고 대중교통도 없다 보니까 얘는 그냥 나 홀로 대단지 아파트인 거예요. 주변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단지다 보니까 전세 시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전세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3억이죠. 그러면 지금 매매가 대비 한 50%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몸테크 해야 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는데, 요즘은 뭐 자가용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뭐 차 2대 사서 그냥 맞벌이 하면서 그 대신 다른 생활비 좀 줄이면서 여기도 좀 진입해 볼만 하고요. 여기는 대림 2편하는 평수가 커요. 큰 평수라 여기는 좀 제외하고요. 그리고 여기 연원마을 LG 아파트, 연원마을 LG는 거의 횡단보도 하나만 딱 건너면 여기는 완전 초역세권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기는 했죠. 여기는 벌써 8억이 넘었네요. 이제 84 기준으로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물건이 안 나와서 거래를 못했을 거예요. 요 당시에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는 대기 수요가 엄청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9억 8천이 최고가를 찍은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좀 안 되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8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좀 되다가 최근에 거래된 게 실거래가가 8억 5천 있네요. 8억 5천은 연봉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도 좋은데, 보통은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자녀를 돌봐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풀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지네요. 여기는 벽산 블루밍도 괜찮아요. 여기 블루밍은 이 단지 자체는 굉장히 커요. 여기는 선택의 폭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언덕이에요. 언덕으로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계속 이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 끝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 이렇게 걸어서 구성역까지 뭐 걸어가는 역세권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직선거리는 되게 가깝죠. 그죠? 언덕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84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84 기준 매매가는 그죠, 동마다 여기는 좀 가격이 다를 거예요. 7억대부터 해서 8억대 후반까지. 전세는 많이 없네요. 전세는
84 기준으로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 여기도 이제 역전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갭 투자 하셨던 분들이 역전세를 맞아서 그때 또 금매가 좀 제법 나왔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레미안 1차, 삼거마을 레미안 1차인데 여기는 단지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의 단지예요. 그래서 이런 앞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스트고요. 당연히 집값이 비싸겠죠. 101동, 102동, 104동, 103동 이쪽으로는 당연히 여기는 10억이 넘어요. 그럼 요거는 패스. 요거는 뭐 위치가 좋으나 내 돈 2억, 3억 가지고 가기는 조금 힘들다 보시면 되고, 태형 아파트. 여기는 단지가 작아요. 여기 탄천으로 조금만 이 편은 앞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면은 도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운동 좋아하시고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운동화 많이 신으니까 이렇게 탄천으로 가면 또 운동 삼아 가면서 또 갈만한데, 진짜 여기는 2, 3억대 했던 아파트예요. 근데 갑자기 최근 5년 거를 보니까 이렇고, 이전에는 2, 3억대였어요. 2억 후반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타고 지금 막 급상승하죠. 거래량도 많고. 근데 여기는 단지 자체가 몇 세대 안 돼요. 그래서 단지 내 어떤 시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역에서 가깝다, 가장 가깝다. 그래도 이쪽으로는 버스 노선이나 상권들이 좀 확장되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세는 그래도 좀 한 3억 9천에서 4억 정도, 3억 7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50%는 넘어요. 여기도 역전세 났을 때는 2억 9천에도 전세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많이 회복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레미안 2차, 이 연남동의 대장 아파트예요. 연식은 좀 되기는 했지만 여기도 벌써 이제 가격이 회복되면서부터는 6억 후반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는 요거는 굉장히 싼 전세가 하나 있네요. 3억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3억 8천, 5천 요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장점이 25평, 33평, 38평, 49평이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자체에서 수요가 있어요. 평수 넓혀가시고 낮춰가시고, 그래서 여기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저 좀 애매한 역세권이긴 해요. 걷기는 좀 그렇고, 요 앞에서 이 구성로에 버스 노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 동부 센트레빌은 단지는 크지 않은데 이 상권을 끼고 딱 맞물고 있어서 이게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이렇게 구성로가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48평이 이 동네 33평 금액대에 거래가 돼요. 이유는 단지가 조금 작고, 그죠? 418세대밖에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단지 내 시설이 딱히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상권은 좋은데 여기가 급 경사지를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 101동은 그래도 비교적 상권 이용이 좋은데, 저 104동, 103동, 107동 같은 경우는 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부 아파트는 뭐 여기는 우리 이 동네에선 제일 오래된 동네죠. 가장 평지고 상권도 동부 아파트 위주로 다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 여기도 꾸준한 인기가 있어요. 근데 꾸준한 인기가 있는 단지의 특징을 보면 25평이 있어요. 동부 아파트도 25평이 있고 레미안도 25평이 있고, 그래서 요 동부 아파트 25평은 거의 현금처럼 거래되는 것 같아요. 매물수도 많지 않고 101동, 102동 딱 두 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 아파트는 지금 매매가가 84 기준으로 볼게요. 4억 후반. 59랑 84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몇천 차이 안 나죠? 그러면은 지금 59는 좀 올랐다고 보고 84는 아직 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세 시세는 여기 이제 오래됐다 보니까 전세는 그렇게 높은 금액의 형성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스파팰리스 리가 준신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세보다는 금액이 싸서 접근하시는 분 말고는 생활의 편리성을 생각하시는 분은 스파팰리스나 레미안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스파팰리스 리가는 이 동네에서 거의 10년 정도 다른 아이들보다 10년이 젊어요. 그래서 준신축이라고 하고, 여기도 실거래가가 9년도부터 막 올랐죠. 엄청나게 거래가 되면서 3억 초반 중반에도 거래 안 됐었어요. 이전에는 안 되다가 갑자기 바람을 타고 최고가로 파신 우리 7억 3천에 팔고 완전 거래가 멈췄었어요. 여기 구간이 제가 볼 때 조금 거품이 꼈던 구간 같기는 한데, 쭉 거래가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없다가 이제 금매들이 팔리기 시작한 게
5억 7천, 6억 4천, 6억 1,700, 5억 9,600 이렇고 최근에 이제 많이 매물을 보러 오시는 상황이긴 한데 매수자님들이 굉장히 신중하시죠. 근데 여기는 장점이 전세값이 높아요. 전세값이 4억 이상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 높다는 거는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는 살기 좋으면 들어오세요. 아까 극단적인 예로 여기 성호 샤인힐즈는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50%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는 좋은데 전세입자가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싼 맛에 간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50%도 형성이 안 되는 거고, 스파팰리스 같은 경우는 구성역에서 1.9km 정도 되는데 매매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가치는 성호 샤인힐즈보다는 떨어지지만 전세 살기는 좋다. 그래서 전세가는 벌써 4억을 넘었어요. 저희가 올 1월, 2월에 계약한 게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벌써 4억을 넘어서 매물은 4억 이하로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장점이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나란히 요 동네 친구들은 다 이 학교를 다녀요. 위쪽 친구들까지. 학교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상권도 다 웬만한 거 해결이 되고, 은행, 각종 병원, 그리고 마트, 중대형 마트들,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형성이 되어서 평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5억 후반에서 6억 후반까지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많다.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은 생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당장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동네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좋고, 여기서 또 저렴한 아파트가 여기 해피트리. 단지 규모는 그래도 591세대 정도 되는데 얘가 왜 싸냐면요, 여기 동네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상권이 마땅한 것이 없고 요 앞쪽으로 내려와서 상권을 써야 되다 보니 비교적 매매가가 낮게 형성이 되고 전세가도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이 해피트리의 장점은요, 해피트리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언남지구가 개발이 되면 이 주변이 좋아질 거잖아요. 상권들이 새롭게 생기고 공원도 새롭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학교 가기도 좋고, 그러면 요 해피트리는 또 요 언남지구의 수혜 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생활이 요 아래쪽에 있는 동네 얘네들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역을 기준으로 반경 1km 정도면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2km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되면 이제 청덕동까지는 안 가고 여기 용인 신갈 쪽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1km, 2km 그려본 게 있는데 1km면 구성 쪽 기준으로 해서 구성 고등학교 이렇게, 여기가 연원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급경사지다. 참고하시고, 성호 샤인힐즈는 평지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 인프라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는 뭐 영동과 경부가 만나기 때문에 마땅한 지어진 기축 아파트들이 없고, 저 더 내려가야지 아파트가 있는 거죠. 새천년이 있는 거고, 요 구성 초등학교 이쪽으로 이제 구성동인데요. 여기가 구성동인데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km는 얼마나 되냐? 조금 더 커지죠. 2km는. 근데 어차피 2km가 되면은요, 버스 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신갈도 이제 2km 반경에 들어는 오는데, 여기 신갈은 신갈역 전철이 있어요. 전철을 타고 구성역 가는 것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기반시설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요쪽 좋고, 여기 교동마을 쪽 좋고요. 요 위쪽으로는 이제 조금 비싸고요. 수지, 분당, 죽전 쪽으로는 좀 비싸서 2억 정도 가지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부담이 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GTX 구성역 반경 1km에서 2km 정도의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비교적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런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함께 알아보았는데, 전세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좀 낮다. 그러면 전세 임차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낮고,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매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시티가 개발이 되면 투자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매매가는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수요와 투자를 같이 잡으시려면 전세가도 함께 비교해서 보시고, 반드시 그 지역 발품 파셔서 지역 탐방 꼭 하시고요. 괜찮으시면 미리 예약하셔서 집도 좀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이제 50대 한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중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혼자 몸으로 이제 자녀 둘을 키워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끼고 하면서 자녀 둘을 키워서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됐고, 이제 결혼도 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키우고 났더니 내 집이 없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그리고 또 다행히 두 자녀들이 또 조언을 해서 이제는 엄마 살 집 하나 우리 장만해보자,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삶에 대한 보상으로 정말 번듯한 새 아파트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청약 공부를 열심히 하셔갖고, 좋다는 곳에는 뭐 점수도 좋았겠죠. 오랫동안 무주택이었고 생애 최초로 계속 접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청약 점수도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청약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기가 생겨서 이제 좋다는 데는 다 넣어버린 거예요. 막 넣었는데도 안 되더래요. 근데 열심히 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딱 현타가 온 게, 내가 이러다가 정말 당첨이 돼도 문제겠다. 왜냐면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도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고 난 분 입장에서는 준비되어진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인생 후반에 내가 그 대출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하다가 내 인생이 다시 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방문한 이유는 본인 자금 1억에서 2억 정도 생애 최초 대출을 좀 이용을 해서, 금리가 싸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 실수요로 살만한 집이 있나 둘러보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리금 계산 다 해드리고 한 달에 한 130에서 150 정도 내면서 사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몇 가지 단지를 좀 추천해드리고는 했는데, 내 집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게 헷갈리면서 상급지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급지는 계속 오를 것이니까 계속 추천을 하는데,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을 내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가는 동안에는 물론 아직 시간이 많고 젊은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됐고 이제 50 전후로 되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실수요랑 투자를 같이 노릴 수 있는 한 60에서 70점 정도 되는, 100점짜리 가면 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한 60에서 70점 정도 되는 지역을 열심히 손품 파시고 발품 파셔서 공부하셔서 최적의 집을 정말 올해는 꼭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경기도에는 4억, 5억, 6억대에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아직도 있어요. 너무 소외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실수요와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살면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단 진입을 하세요. 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죠. 이 진입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3년, 4년 단위 내지는 또 5년 단위로, 지금은 비과세 혜택이 가장 커요.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면서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비과세를 받으면서 자꾸 좋은 동네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실수요를 누리면서요. 그리고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로 넘어가시다가 12억이 넘어가면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요. 그거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마치 뭐 12억 하면 엄청 세금 내는 줄 아시는데 실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메꿔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택을 소유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그 흐름을 모르셔서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싼 전세 살지 마시고 조금 더 보태고 알뜰하게 해서, 지금 굉장히 고르기 좋아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오를 거냐를 제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부동산 오랜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같은 값이라도 좋은 물건을 골라볼 수 있는 시장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제 워낙 상급지들이 많이 올랐던 곳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게 실수요자들이 모여 있는 이 거품이 없는 지역들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중에서 잘 골라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비과세로 2년, 3년, 4년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지역 공부 충분히 하시고 올 하반기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용인 플랫폼 시티의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또 주택은 어떤 주택들이 필요해질까라는 거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 한번 가질 건데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바로 알람으로 보실 수 있으시겠죠.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보고 영상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반영을 하고요. 제가 댓글도 남겨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 공인중개사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